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동굴에서 먹으면 인간이 될 것이다. 이걸 다요? 전부 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동굴로 들어가 쑥과 마늘만 먹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에이, 못 참겠다. 나는 고기를 먹어야 해. 고기를 달라고.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호랑아, 어디가? 나는 계속 참아서 꼭 사람이 되고야 말겠어. 결국 약속의 100일을 버티고 나자 드디어 내가 사람이 됐어. 여러분, 제가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허허, 지금까지 쭉 지켜봤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 힘을 아니, 결혼합시다. 그래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수고했어. 아이의 이름을 단둥으로 짓겠어. 내 이름은 당군. 나도 아빠 따라 나라를 세울 거야.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은 조선으로 하겠어. 당군은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
신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니 나라를 잘 다스려야겠어. 한편 주몽의 아들 로또도 이복 형제 유리를 피해 자기와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휴, 나라를 세울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비리오도 나랑 힘을 합치기로 했고. 수도는 어디가 좋을까? 그래, 예나 지금이나 서울이 치우겠지? 마침내 원조 또한 백제를 세우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각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제가 신라와 고구려한테 잘 지내야 하니 사신을 보내야겠어. 오라, 백제가 사진을 보냈다 이거지? 내가 아데네미아나는 잘 키웠구만. 하지만 훗날 나를 국가로 성장하겠지? 쯧쯧. 나도 아레스토나 김수호라고 해요. 우리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라는 설도 있겠지만 여튼 나를 포함해 6명의 아이가 아래서 태어났고 우린 6개의 아이를 세웠지. 오라, 또 다른 나라가 생겼구만. 사진을 보내볼까? 바로 아래에 생기다니. 나중에 잡아먹던가 하고 일단은 친하게 지낼까? 우리도 외톨이 떼지 말고 다 같이 어울려야겠다. 이보게들 모인 김에 각 나라의 문화 속에나 각자 자기 말로 해보면 어떨까? 우리 신랑 품성에는 바람이란 틈성대가 있다 하나 한같이 보러 가볼기가? 아유, 우린 별 실없는 거시기 하고 이거 좀 봐 이거. 금종대왕도 있어 그럼. 우린 사냥이나 하고 그런 거 쌍욕총 벽화에다 그렸다네. 나는 난무하네. 같이 먹을래. 아이 달래. 우린 맨날 잘기나 그렇고 와 먼저 망한다고 버리고 가나 같이 가. 이렇게 삼국시대가 진행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마치는 분은 선물을 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본격적으로 각 나라가 여기를 차지할 때 가장 발전했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 꼭 차지했던 여기는 어디일까요? 한강유역이요. 정답입니다. 맞추신 분 김경민. 김경민 학생에게 선물 드립니다. 선물은 내일 반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국의 전성기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4세기 백제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 너희는 원조다. 고구려도 별거 아니구만. 나는 고국원학을 해치우고 일본에는 실제도를 하사했지. 미개하던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킨 건 전부 우리 백제 덕이야. 4세기 끝났지? 이제 5세기야. 너 나와라. 이제 내 차례야. 한강역도 전부 내 차례다. 다 내놔야 가문이다. 아, 살려줘! 살려달라고! 도와줘요! 관계토대왕! Ready for the next battle. 외국의 모습이 물리쳐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그래. 하하. 역시 위대한 고구려야.
이걸 다 죽어도 후손들에게 알려야지. 내 아들 장수왕이 수업을 평양으로 옮기고 하나님부터 차지할 거야. 분위기 좋네. 좋아. 근데 이제 저리 비켜. 6세기는 내 차례거든. 율령을 강포하고 금강가야도 멸망시켰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폐하, 허나 귀족들의 반대로 불교 수용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어렵긴 무슨. 내 목을 갖다 바쳐서라도 불교 수용을 이뤄내겠소. 내 목을 베었을 때 상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불교를 받아들이시오.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겠느냐? 야! 이게 뭐야? 손님, 믿겠습니다. 이제 불교도 받아들였으니 신라는 발전하겠지? 불교 문화를 본격적으로 발달시켜볼까? 신라의 조선기를 이끄는 바로 나다. 우리는 백제와 논란을 내고 한강유학을 차지했다. 또한 우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내게 순수비를 세웠지. 하지만 이때 백제는 몰랐습니다. 신라가 동맹을 깨고 자기들 뒤통수를 칠 거란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감히 중국이 저들을 생각을 못했네. 중국이 통일되어 또 저들을 온다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신라로 통일되고 힘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눈엣 가시였던 한반도의 고구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저놈들이 우리 고구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기 싫다면 곡식을 내놓아라. 곡식이 한 푼도 없어요. 찾아서 나오면 쌀한톨을 한 대다. 없다니까요. 뭐야? 5포대나 있네? 이거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몇 대 맞을까? 도망가자! 그때 백성의 눈앞에 을지문덕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수나라군이 괴롭힙니다. 이 근처까지 수나라군이 와 있나 보고. 놈들이 협박하고 곡식을 훔쳐가야 합니다. 장군님, 혼내주십시오. 나쁜 수놈들,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해주겠노라. 너 내 동료가 되라. 오케이. 자, 이제 수나라군을 치러 가자. 목표지는 잘 쓰나? 오케이. 당장 가진 곡식을 내라. 배고프단 말이다. 진짜 없습니다. 왜 사람 말을 안 믿니? 구해줘야겠다. 돌격! 자, 받아. 나쁜 놈들, 내 화를 받아라! 일찍은너가 고구려놈들 너무 강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모든 불량한 협박을 걸어 던지고 살아남기 위해 떠납니다. 어디가? 같이 좀 가자. 어디에 도망가? 역사책도 안 봤냐? 니들은 싹 다 여기서 묻히는 명이다. 아니, 가을마다 도망가야 해. 못 가.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5학년 2반 역사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신라의 진흥왕 전성기를 맞이한 후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신라의 김춘추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응? 이번은 춘추. 자네 왜 그러나? 내가 일전에 우리 신라 좀 받아라고 고구려에 갔다가 연개소문인가 연괴소문인가가 된다고 해서 안심이 너무 들었는데 이제가 어찌 한단 말인가. 아하, 그걸 걱정하고 있어. 당나라도 고구려하고 손만 잡고 있어. 우리 신라를 도와주려면 분명히 도와줄 거 있어. 그래, 열심히 했어. 신라가 살아남으면 어쩔 수 없구만. 나는 그럼 당나라 산다. 김춘추는 당나라로 가서 동맹을 맺은 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나당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660년 당나라 장군 소정방과 신라가 함께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신나 너희들 걱정 많았지? 이제 걱정하지 말라. 우리 당나라가 백제든 천제든 다 도와주겠다. 좋소! 백제랑 고구려를 붙으면 약속한 대로 우리를 나눠받기로 하소. 이것이 바로 표를 보는 건 아니겠소. 신라와 당나라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은혜 가시 같은 백제랑 고구려를 없애면 신라 정도야 한 방에 접시하지.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신라가 아니지요. 김유신의 필두로 한 신라는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마지막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게 되며 상국 통일을 이뤄냅니다. 드디어 우리 아버님이 보여야 여기 한국 통일을 이뤄냈고 비록 당나라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요. 우리 화랑들 고생 많았소. 삼국 통일을 이루신 걸 감축드리옵니다. 삼국 통일 만세! 대왕대왕 만세! 가장 세력이 앞섰던 신라는 이렇게 삼국을 통일하고 뒤이어 후대의 불국사, 석굴암 등 많은 문화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한편 만주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부활을 바라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 고구려가 멸망한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나가 없는 놈이 이렇게 크다니. 아버지, 이렇게 우리 고구려가 멸망하시고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구나. 그럼 우리 말해보자고 고구려의 부활을 이끌어보겠구나. 고구려가 이루어질 건데 그리고 나는 나에게 힘이 되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고구려가 부활하길 바래. 와, 대가 나라 이름이 바래로군요. 야, 당연하지. 고구려는 새롭게 부활하는 거야. 서기 698년 이렇게 대조영에 의해 고구려는 멸망한 지 30년 만에 발해로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표명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북쪽의 발에 남쪽의 통일신라를 양립하게 된 것입니다. 때는 신라가 통일하고 약 200여 년이 지난 시대, 신라는 특이한 제도로 인해 왕족이면 누구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록 1번 왕족입니다. 저를 왕으로 뽑아주시면 저에게 이곳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2번 왕족입니다. 저야말로 왕室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나는 신라 한번 만들어 보시렵니까? 내가 왕이 됐거든? 아니거든? 내가 왕이 됐거든? 오, 이러시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될 거거든. 신라 조정에서 내려오고 있으니 각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성취와 행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발 저는 한 먹을 살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럼 맞아야지. 이 쌀도 다 내가 가져간다. 아이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만 그려.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져간 거야? 무조건 못 살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고정이 됩시다. 좋았어. 뺏기고는 못 살겠다. 우리가 뺏으러 가자. 신라는 혼란스러워져만 가고 각 지역에는 순수함과 경제력을 가진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아주 강했던 견훤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내가 바로 호랑이 젖을 먹고 컸다는 바로 그 견훤일세. 이거 도저히 신라는 답이 없구만. 장군, 드디어 때가 되었사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모아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좋았어. 개근들은 들어라. 와! 과인이 백제 의장왕의 울분을 이제 씻어보려고 한다. 백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자. 오, 배야. 나라에는 문지로 하시고. 그렇다. 백제 투슬이여, 백제로 와라. 수백 년 전에 망했던 백제의 부활이라니 서기 900년 지금의 전주 지역을 도움으로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했습니다. 다음은 두개라는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죠. 올라가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겠노라. 군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학의 왕건이라고 합니다. 군인님을 도와 신하가 되겠습니다. 오호, 왕건이가 나를 도와주다니. 이건 참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만 어디 긴장은 좀 해보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으십니까? 오호, 좋은데. 이북의 아우, 앞으로 잘 부탁하네. 네, 제가 열심히 여러 학생을 정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 수박은 내 고구려 땅이 고구려 정신을 받들어 이제부터 수고구려라
마음이 조금 이상한 것 같구나. 아니 예전에 약체처럼 하게 되었더니 어느 때까지 다 안심법을 내더니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죽이고 나라를 죽이더라고요. 안 되겠어. 아무래도 꿍이보다는 엉망도 능력 있는 왕건님이 우리의 왕으로 적합하겠어. 좋았어. 나같이 꿍이를 부른다. 한편 흡액제에서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얼른 흡액제로 돌아가 보시죠. 나 견우는 넷째 아들 금랑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하노라. 보시라, 장남이 나를 두고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다니. 아버님께서 받아들인 저에게 왕위를 물려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왕위를 빼앗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들은 뭐하느냐? 아버님을 산에 가두도록 하여라! 네! 엄마. 아니 내가 어떻게 병나라인데 아들한테 뺨투가 치더니 너 병만도 하나들이게 당하네. 차라리 나는 고려의 왕건에게 쳐. 도망가자. 잘하셨소이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 고개를 오셨습니까? 내가 자신의 잘못 지은 것 같소. 자네만 괜찮다면 나를 좀 받아주시려고요? 저리라니. 아니, 여보라! 어서 변호님을 극진히 모시거라! 네, 알겠습니다. 한편 혼란스러웠던 신라는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 젊은의 신랑도 이제 당신 모두를 듣지 않니? 그 왕국에서는 영상들을 극진히 지나옵니다. 신라 사람들 변호시키지 말고 그를 갑시다. 지나가서 원동이니까 우리 신랑은 후백대로 고려해도 어쩔 수 없다옵니다. 그래서 젊은의 신랑은 이렇게 되지. 무슨 일이시오?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수 없어 다치러 왔사옵니다. 저희를 가볍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참 오셨소.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와 함께하여 힘있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잘 삽시다. 그렇게 신라는 바뀌었던 새가 나라를 세운 지 약 1000년 만에 나라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견훤과 신라까지 합세한 고려는 흡액지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모두들 고생 많았어. 우리 고려가 후한국을 통일할 줄 알았다는 말인데 너는 누구 내들 치는데 이것이 뭐니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만의 주인들이 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이와 깊은 일이보다 고려는 영원할 것이로다. 네, 만세! 고려
왕건은 자신을 미륵이라고 여기며 수많은 일을 지고 국면을 몰아내고 후백제와 신라를 복수하여 국면을 세웠다. 우선 호족들과 친하게 지내야겠어. 나와 정말 호족들은 이리로 오시오. 나와 정말 호족들은 관계를 맺읍시다. 신랑 신부 입장. 왕건은 호족들의 딸과 결혼하여 호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태조 왕건은 6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결혼을 많이 하여 수많은 왕자가 있었던 탓에 왕자들과의 왕위를 차지하려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조 왕건 이후 이대왕 혜종, 상대왕 정종을 거쳐 광종이 즉위합니다. 광종은 어느 날 호족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호족들이 너무 불공평하게 자신의 이름만 얻으려는 무슨 대책이 있겠소? 아닌가요? 광종 그는 사람 많이 먹긴 했지 않나? 내가 무슨 소동을 믿는단 말이냐? 여거라! 이놈들 싹 다 광종으로 끌고 가라! 광종은 이후 과거제, 노비 안건법, 광복제 등을 시행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고려를 더 튼튼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혼란스러운 왕위 계승을 끝내고자 과거제, 노비 안건법, 광복제 등을 시행하여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한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벼락 1차치니까 소리사탈입니다.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의 미우털이 바뀔 대로 가진 거라는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기 위해 고려에 침입하게 됩니다. 초반 전투에서는 고려가 패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영길에서 고려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승관마요 우리 고려가 전투에서 이겼어. 그럼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오? 그건 아니고 만약에 조선령과 우리 고려의 똑똑한 장대감님이 간판을 두는다는 소문이요. 서희 대감이라면 반드시 잘 해낼 것이오. 고려 백성들의 소문처럼 소순령과 서희는 곧 간판을 짓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겠다. 내 고구려 땅을 넘기고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윗나라로 모셔라.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가?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니 고구려의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나라를 두고 송나라와 교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렇게 친다면 지금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땅도 우리 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긴 하지. 그리고 우리가 교류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여진적인
관계를 뚫고 거란과 교류하겠다. 알겠다. 그러고 가자. 서인은 소수생활 단판으로 공동 육주를 얻어내고 거란군을 물러갔습니다. 거란 1주치니까 서인 단판 연극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퀴즈입니다. 거란의 1차 침입에서 고려가 승리한 전투의 이름은 땡땡땡 전투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안용진 전투? 정답입니다. 다음은 거란의 삼척친이 귀두대첩입니다. 그러나 거란이 다시 침입한 이후 고려는 거란과 외교다투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고양놈들! 감히 우리 고려를 또 침략하다니! 앞으로 거란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라! 오랑캐와는 교류할 수 없다! 거저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 백거라는 곳에 가면될 수 없다. 소배야, 군사력부야 배경으로 진격하라. 뜻을 맡기겠습니다. 거란의 외교다투는 분노하여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리하게 배경으로 진격합니다. 배고파! 더 이상 못 먹겠어! 아이고, 어머니가 보고 싶구나! 장군! 이러다가 저희 병사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루빨리 후퇴하셔야 합니다. 배경이 포함했는데 어찌부터 하란 말이냐. 아직 제대로 된 전투도 못 해보지 않았느냐. 어찌. 거란군은 개경 근처까지 갔지만 식량 부족으로 후퇴를 결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군의 강덕태장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란군이 후퇴하고 있다지. 미리 물기를 막았다가 후퇴하는 거란군에 맞춰 터뜨린다면 거란군의 피해가 막심할 거야. 정군! 후퇴하는 거란군을 칠 것이다. 물기를 막아라! 거란은 거란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감찬장군과 고려군들이 숨어있던 곳이지요. 조금만 더 힘내라! 바로 이때 강감찬장군이 나타납니다. 거란은 귀주에서의 전투로 10만 명의 병력 중 9만 이상을 잃고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거란의 삼척 침입에서 고려가 크게 승리한 전투의 지역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제 답입니다.
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무신들은 선별초를 만들어 끝까지 저항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질 순 없어. 끝까지 맞서 싸우자! 그 이후 선별초는 몽골군과 고려군 양쪽에게 쫓기게 됩니다. 처음엔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 다음엔 진도에서 제주도로 마지막인 제주도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선별초는 쓰러지고 고려는 몽골에게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고려와 몽골의 전쟁은 대략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을까요?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역사를 맡은 5학년 팀원이었습니다. 관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대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강도에서부터 이진아까지 맡게 된 5학년 4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말 제대로 권력을 받고 횡포를 부리며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공론제도가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이때 이성계는 최영과 함께 왜고와 홍건적을 무찌르며 활약을 펼쳤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익인 세력들은 검은세족을 몰아내고 과거 시험으로 관리하는 신진 4대 부대가 고려의 중심이 되었다. 이때 중국에서 소식이 왔는데 뭐라고 새로운 세력인 명나라가 갑자기 고려에 북쪽까지 내려오려 합니다. 명나라가 다음에 우리 고려를 연습되고 땅을 날라온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저 동료랑 녀석들 뭐라는 거야? 우리 고려가 땅을 순순히 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유도를 공격해서 고려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역시 최영장군이군. 우리 고려가 어제 레고를 공격하던가. 무궁을 치는 것은 무리인데 알겠사옵니다. 일단 가자. 그렇게 고려의 병력을 모아 이성계와 장군들은 유동을 향해 출발했고 어느덧 위화도라는 섬에 도착했다. 그때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저 위아서 보면 유흥 땅이라 진짜 명나라가 공격을 낸 것인데. 장군, 큰 비가 내려서 물이 범람하고 병사들경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명나라 국이랑 붙이면 네가 원인을 시키고 있는 이 편지를 얻기 전달해줄게. 예, 알겠습니다. 이성계는 의왕에게 군사를 돌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왕은 해군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런들 어떤 마지막 드럼친 연주는 그 어떤 우리도 이것 저렇게도 등장까지 보이구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새 나라의 삶을 어떻겠어? 우리 집 공주가 엠빵 붙여있고 우리 집 소리가 시간이 있고 이나 일편단심이야 일주일이 있으면 오늘 내가 절대 변하지 않고 이만 가보겠네. 잘 알겠어. 조심히 가지. 그렇게 정공주는 고래의 충신을 맡는다고 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다. 3개월 뒤 1392년 이성계는 공양왕을 내치고 자신을 지지하는 신진 사대부들과 함께 조선을 세웠다. 모두들 예수님으로 내 나라 조선을 세우노라. 전하, 이제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정했으니 나라를 유교로 다스리시옵소서. 유교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나라가 분명 발전할 것이옵니다. 진정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 것이오. 때는 1392년 500년 조선 왕조의 시작이었다. 태조, 정종, 태종에 이어 조선의 4대 임금이자 한국 역사상 최고의 명분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시대로 가보자. 대신들은 들으시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이 잘 사는 것이 나라가 살 길이오. 예, 전하. 따라서 우리는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여 책을 만들 것이오. 기존의 연구기관들을 모아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만들도록 하시오. 전이 만나러 가옵니다. 전하의 큰 뜻을 받들어 연구하겠나이다. 그 누구였지? 전학에서 발탁한 과학자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과학실이었나? 과학실이라는 이 사람아, 장영실이지. 근데 왜 그런가? 아니 글쎄 전학에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며 장영실 천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벼슬을 하도록 해주셨다네. 세상에 신문을 떠나 한문을 잘 돌리지. 그래서 그런지 집현전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 연구만 하느라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아이는 들어오는 자기소개를 하게. 나는 전국 각지의 농부 고수들을 찾아다니며 우리나라에 맞는 농사법이라는 농사직서를 쓰고 있어. 나는 우리나라의 약재와 질병 치료법을 정의한 향약 집성법을 쓰고 있어. 많은 백성들을 살릴 것이오. 조선 고유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려는 투명한 공조음악을 만들고 있는 박연이요.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리고 줄여서 세종실록 지리지를 쓰고 있어. 세종은 오늘도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며 백성을 위한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어이, 말똥이 나왔어. 어이구, 배통이 반가워. 근데 왜 지금 오는겨? 만나기로 이제 나는 그러는겨. 아니, 만나기로 가는 참이 기다리는데 이제 오면 어떡하는가? 아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고. 오래 기다렸는데 사실 나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어허, 백성들이 무엇인지를 몰라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구나. 장영실에게 시기를 받아다 명하여요. 근데 저 뭐라고 써있는데요? 말똥이 잘 아는가? 그레이시는 이게 뭔 말이오? 나도 몰라. 여기 한자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정사에도 날아가세.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많고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글자도 만들어요. 장영실은 명나라에 유학을 다녀와 해식의 안구와 무식의 자격표를 만들어 백성들이 시간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세종은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뜻을 높이지 않고 글자를 완성하였다. 이 글자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글자라 하여 훈민정음이라 이름 짓겠노라. 신하들은 이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책을 만들어
백성들이 읽고 알 수 있도록 보급하도록 하여라. 어이, 어떤 길경도 좀 했는가? 아슈, 못 봤쥬? 나는 하나만 한강 한치도를 이렇게 냈구만. 그래 몰라 양반한테 속을 리도 없겠구나. 이렇게 세상을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조선의 학문과 문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는 등 조선의 태평소대를 이끈 어지로 거기 뛰어난 왕이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보낸 조선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1952년 김치현 새벽입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일본이 보러 나빠져서 쳐들어야 국내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국토를 스테라트로 만들며 한양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너무 위험합니다. 왜군이 한양까지 오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야. 이제 어찌하는 듯한 말인가. 나는 빨리 한양을 떠나 명나라 가까운 위주로 가야겠네. 전하께서 조선을 버리고 명나라로 떠난다면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조선의 연백성들은 일본 군들에게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옵니다. 절대 아니 되옵니다. 나는 지금 빨리 떠나겠소. 모두 떠날 준비를 하거라. 경복궁도 불타고 나라가 일본에 남아갈 위기에 빠진 조선. 하지만 조선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이전부터 일본 녀석들이 수상하다 했다. 내 황성과 거북선을 미리 만들어두었고 식량과 무기도 미리 준비해뒀으니 절대 일본 녀석들이 바다로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 네, 일본 녀석들을 hun내해서 죽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첫 번째 전투인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한다. 장군님, 지금 일본 대군이 한산도 바다로 오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적군의 배가 저희 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린 적군에 유능하고 우리 배는 자청령군에 적군 한산도 앞바다로 유능하도록 하라. 나머지 배들은 모두 적의 날개 모양으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군의 배들이 한산도 앞바다로 쫓아올 때 펄을 발사하여 전멸시키도록 해라. 네, 장관.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일본군은 쌀을 구하러 가기 위해 진주성을 공격하였다.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이제는 의병이 있었다. 백군들이 진주성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적어도 2만 명이 넘어 보입니다. 우리를 굉장한 0.4명입니다. 하지만 진주성은 반응이 내린 요새다. 아무리 적군의 도각배가 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지킨다면 절대 쉽게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적군을 쳐들어옵니다. 적군을 죽여라! 저번에는 얼마되지 않는지라. 아니, 이를 나가라. 왜 때문에 죽나요? 안군이 이쪽에 연주를 해서 여성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 박사는 바뀌었다. 조선의 집합은 널 일본
지금부터 5학년 공부한 역사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연구와 정보이고 2부는 도안 국민운동입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조선의 지력지는 등장을 이루어 정치를 이끌어나갔다. 처음에는 다양한 이유로 적정이 있었으나 차츰 대립이 일어나며 정치는 혼란스러워졌다. 붕당붕당 돌을 던지자. 쟤네 몰래 돌을 던지자. 뭐 싫어? 야, 근데 우리가 공부 나가는 거 모르냐? 못 자라고. 우리는 등당한 애들이야. 아이고, 얘들아, 그만 좀 싸워라. 패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맨날 콩말하고 뭐하니? 전하, 억울합니다. 저희가 의견이 맞싸웁니다. 얼씨구? 니네가 못하고? 이런 거짓말쟁이! 전하, 쟤네는 거짓말투성이 당인입니다. 좋아, 니네 그렇게 싸운다 이거지. 내가 심판이 되어주겠어. 아주 양쪽 공평하게 무조건 5대5로 결정해주겠어. 망치 탕탕탕. 전하, 오늘 간직에 새로 임명할 사람을 어디 쪽 사람으로 임명하시렵니까? 아무도 5대5라니까? 그치, 왜? 영준의 편을 가르치 않도록 평등하게 정치를 하는 평평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좋아, 좋아. 이렇게 편 분산을 똑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 신하들이 뭉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내 편을 또 사랑해. 일선의 조화,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정치도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인심을 좀 잡아야겠어. 여봐라, 거기 누구 있느냐? 예,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인심을 좀 잡아야겠어. 백성의 세금을 영으로 만들어라. 전하, 그것은 좀 어렵사옵니다. 하하하, 농담일세. 세금을 영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 대신 세금을 많이 줄여줘 백성들을 안정시키도록 하노라. 예의,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좋아. 아, 그리고 말이야. 너네 평평책으로 좀 지나게 되는 테니까 같이 연구해서 책을 편찬하도록 하노라. 예의, 알겠사옵니다. 이런 강력한 왕권의 나타나로 왕이 이어나가는 영주에는 큰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인 세자였다. 아들아, 이번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말해보라. 순대층 분량은 순대를 기준으로 칭칭 잘라보지 않았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어? 세자! 도대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 수업 시간에 나춤만 놀고 있는 것이냐? 정신 좀 차리거라! 알겠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맨날 혼만내신다니까. 나는 아바마마의 기대에 공하지 못할 거야. 내가 모르겠다. 밖에 나가 술이나 마셔야겠다. 와, 하하하. 내가 바로 영주의 아들 세자님이시다. 취한다. 술 한 잔 더 갖고 와. 세자 좋아. 누나께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아시면 큰일 나십니다. 뭐야, 너 나한테 감히 대들어? 얘들아, 안 되겠다. 저 녀석을 없애거라! 살려주세요, 이렇게 영주의 아들인 정원세자는 기한의 부자를 접하다가 결국 영주의 나름을 사게 된다. 이 녀석! 공도원도 아니고 내 도저히 이제는 받을 수 없구나! 뭐라! 예, 당장 세자를 뒤주에 가두도록 해라! 예, 명령 없이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날에는 그자도같이 처벌할 것이니 절대로 너한테는 말아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할멈아,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렇게 뒤주해야지 아버지는 얼마 못 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세손, 너의 아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을 것이다. 여봐라, 세손을 얼른 국무로 돌려보내거라. 아니되옵니다. 세손각하, 전하의 명이시옵니다. 가시지요. 알겠다. 내가 스스로 돌아가겠다. 아바바바, 죄송합니다. 나라! 나를 감히 지수스에 갇히게 하다니! 마실 거를 달라! 먹을 거를 달라! 아무거나 좀 달라! 이렇게 영주의 아들 정원세자는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그의 영주는 죽은 자신의 아들을 애도하며 사도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강력한 항의를 지나가신 말씀이시옵니다. 좋아, 짝들이 공들 연구하도록 주장관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대상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겠다. 서민이 그리고 훌륭한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주원의 과학을 건설하고 상업을 중심주로 삼도록 하여라. 정약동도 정치고 나도 정치니까 시키면 잘 만들 거야. 전화는 있으시옵니다. 와하하, 농담이었어. 방통책과 수호노선들의 진행력을 정부가 주관하고 여러 나라가 서가 외교관계를 맺고자 했다. 홍상명은 통상을 거부하고 태국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외국과의 교환에서 대립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문화재부가 관리들의 소탈, 청과 일본의 경제 침체 등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매우 어려웠다. 일본의 안정과 지방관리의 템포가 크게 달하니 백성들의 눈물이 마르는 일이 없었다. 바로 그 현장, 전화도 보고로 가보자. 군주님, 수업 살려주시옵소서. 어허, 내 녀석은 너의 대로 아니었다. 군수님의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고 돈을 걷어졌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저는 깜짝 밥 먹을 필요 없으니래. 어구, 그랬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이 녀석을 매우 쳐라. 매우 취하신다. 군수님, 이 녀석은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값을 안 낸다고? 너는 물도 마시지 마. 교수님, 저희 그냥 다른 주인이던 농사를 지으면서 질문 드립니다. 쟤 뭐라는 거야? 쟤는 그냥 매우 쳐라. 쟤는 또 뭐니? 저 녀석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잡았습니다. 그럼 돈을 내면 풀어주거라.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어이구, 돈이 없으세요? 그럼 감옥에 가야지. 허허허. 쟤 감옥! 예이, 얘들아, 저리 가둬라. 아이고, 알려주이소. 제가 동화를 공부하며 생각해보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논리에 맞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 매우 찬성합니다. 오, 매우 좋습니다. 좋소. 그럼 움직여봅시다.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다 같이 싸워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여 정복하는 군사를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처음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다. 이렇게 하여 전라도 부부 지역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은 점차 전라도 일대로 세력을 넓혔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아니, 농민들을 왜 나를 일으키는 게야? 지방을 벌려서 뭔가 잘못한 모양입니다. 아니,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어떻게 하지? 아,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번에 갑신상면 때처럼 특별하게 보고 요청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오. 여봐라, 종나라 조사에 도와달라고 연락하거라. 예이!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그럼 우리 청나라가 도와줘야지. 곧 간다 전해라 해. 안 그래도 조선에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리하여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보내게 된다. 문제는 청나라에서 조선을 군대를 보냈습니까? 그럼 우리 일본도
당연히 조선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저기 일본 우리가 안 불렀는데? 뭐 불러주십니까? 우리는 청나라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기는 조선남인데 왜 너네끼리 여기에 군대를 보내니? 아니 그러냐고.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동안민군은 혼란에 빠진다. 아니, 우리가 뭐 반역을 저질렀나?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못된 양반의 처벌을 가해서 뿌리고 세금령 정당에 붙자는 건데 우리를 맡겼다고 외국 군대를 부르나? 맞습니다요. 우리는 그래서 협상을 하고 싶었을 거는데. 녹두 장군님,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우리 조선 쪽에 외국 군대가 원령 형사일 것 같습니다. 좋소. 그럼 우리 조장장부와 협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하, 동안민군이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오호, 좋아. 협상 잘해서 물러나게 하시오. 예의, 알겠습니다. 조정에서 우리의 협상을 들어주겠다 하오. 예의, 다들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협상도 성공했으니 각자 원래 위치로 돌아가 열심히 농사 지읍시다. 그리하여 동안민군은 조선정부와 협상에 개혁안을 약속하고 스스로 붙여왔다. 허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이제 동안민군과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모레니, 우리가 먹으라는 국가라는 말을 들은 줄 알아? 아, 총장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하튼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다. 아이고 나는. 어이, 창포들이 창관이 지나는 말이야. 자꾸 여기 초선에서 명령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여기 우리 초선에서 뭐 하는 거냐고. 너 말이 좀 짧다. 너 혼 좀 나올까? 아하, 누가 하는지 좀 두고 봐야 할걸. 드디어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청해 전쟁이라 합니다. 청나라 힘을 받아라! 아주 본질을 보여주마! 받아라! 여기 어디 있다는데 왜 너네가 싸우니? 두 나라 싸움의 결과는 놀랍게도 일본의 승리였다. 이 승리 후 일본이 조선 정치에 더욱 간섭하기 시작한다. 뭐시? 일본이 이겼다고 하더라? 하이, 교산 양반!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뭐? 아닙니다. 일본인들 원하시는 대로 정치하세요. 이 소식은 원어민군의 귀에도 들어갔다. 무엇이라? 아니,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겼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우리 나라 전체에 간섭을 해서 마음대로 살해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문제가 할 것 같습니다. 다들 함께 갑시다. 우와! 일본인! 보냅시다! 우와! 동원민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서게 된다. 그리고 5.7사 만나게 된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동원민군의 힘을 일본에게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러시아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했지만 일본은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는데 이를 을미사변이라고 한다. 그 뒤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한다. 1년 뒤인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와 황제로 즉위한 뒤 대한제국을 수립하였다. 이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연해주에서 항일일병을 펼쳤고 그중 한 명인 안중근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뺏는 데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 처단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1909년 10월 26일이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는 청하구역을 그냥 지나가게 되었고 안중근 의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하얼빈역에 도착하게 된다. 오전 9시 열차가 도착했다. 많은 일본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제발 준비할 때도 잘 보여야지. 주례를 러시아 분들이 쉽지 않았구나.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일단은 주변에 나와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러시아 군인들 얼마나 군기가 잘 잡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 군인보다 부족하지만 워낙 꾸준하구만. 하하하하하하하. 카카,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일본이 아닌 이제 열차로 가시지요. 자네들 법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일본 사람의 수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쪽이라고 보이지? 일본 사람인데다가 다들 비슷한 옷들을 입고 있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신중해야 돼. 아하! 열차에 타기 전에 구경 나온 시민들에게 돈이나 흔들어 주고 가겠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구나. 열차로 돌아가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알이 발사되고 세 발의 총알은 정확히 이토 히로부미의 몸에 맞는다. 나머지 몇 발의 총알도 주변 일본 거하지를 맞춘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성공하여 이토 히로부미는 목숨을 잃게 된다. 안중근 의사는 국제 공용어 중 하나인 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3번 외친다.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러시아 경찰에 잡혔으나 일본 측에 넘겨졌고 이후 리순 감옥에 갇혀 일본이 재판하는 재판을 받게 된다. 이거 안중근 마지막 물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고 하지만 대한제국 일병은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디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한없이 약해져가는데 1909년 일사늑약의 외교권을 시작으로 1907년에는 대한제국의 행정권 및 군대 해산, 1909년에는 사법권, 1910년 6월에는 경찰권까지 모두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 이윽고 1910년 8월 22일 창덕고. 하하, 이제 어차피 대한제국이 뭔 가진 권력이 있으니까 이름뿐인 나라, 이제 우리 위대한 대일본 제국이 일원이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하하하. 폐하, 이 일한 학생들에게 승인하시면 드디어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일본 제국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영광스러운데 무엇을 그리고 승인하십니까? 어서 승인하시옵소서. 그 교양이 무슨 소리야? 제1조, 한국 정부의 관한 정치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유지하게 넘길 것. 그거 잘 못하네. 한데 어차피 당신의 승인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문이다. 뭐 대충 합의했다 하면 됩니다. 하하하, 순정한데. 캬, 역시 우리 동생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용케하십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깃발 벌려 이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일주일이 발표되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이다.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 하여 경술국치라고 한다. 이후에도 일제의 강압적 통치가 계속되자 한국인들은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의 의지를 키워나간다. 손병희, 한용운, 이승훈 등은 종교를 떠나 독립의 열망을 모아 민족대표 33인을 구성하였다.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을 외치는 만세 시위를 계획하기에 이르른다. 이곳은 동지들, 극장 제1차 세계대전에 자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고 있다고요.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이 독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독립을 원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국경에 있던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학생들처럼 여기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등학생 또한 일제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사람들도 공개하고 있으니 모두 다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독립선언서를 명확하여 우리의 일을 보여줍니다. 나는 우리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평화로운 만세 시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로 대체될 수 있지만 평화 시위를 하면 일본도 가기 위협으로 우리를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럼 며칠 뒤인 3월 1일 학교로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시위를 주도하게 되면 자칫 유혈 사태가 이어질 수 있으니 대학원이라는 건물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사람들이 이에 중요하여 계속 시위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죠.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3일 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선언식을 연다. 여러분! 민족대표분들이 독립선언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 탑불공원에서 함께 독립선언을 합시다. 오늘은 학당이 후교하는구나. 오늘 독립만세를 하는 날인가 보다. 나도 같이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해야겠어. 대한독립 만세! 만세 시위는 일제
만들게 하는 시를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야 뻔히 예상했던 거 아니냐? 별거 아니지 뭐. 이번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를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감히 제일 먼저 보기에 일부가 된 것에 거머쥐는 찰망정. 이를 어찌하면 될까요? 아주 공주를 드리겠습니다. 하이, 알겠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평화로운 만세 시위를 일제는 잔인하게 진압했다. 저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간다. 난 당당하게 독립을 위한 만세를 누렸을 뿐이다. 유관순 열사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선행원 형무소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의 모든 고문 끝에 1920년 옥사하게 된다. 당시 꽃다운 나이 17살이었다. 일제의 무자비한 학살과 만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5학년 6반의 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부터 6.25 전쟁까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5학년 7일간 연극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통도 당시 결정적인 순간 우리나라는 스스로 승리를 장치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일본 항복에 의해 광복을 맞게 된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우리나라는 38초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미국과 소련이 주둔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정부 수입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놓고 의견이 나뉘게 된다. 모험에 우리나라가 진짜 반갑구만. 너무나 기쁘단게요. 드디어 우리 늘 떼세워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만. 아니, 저 노란 말씀은 누구지?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No, 그건 너네 맘대로 안 되지. 우리 미국이 미사를 쏴서 일본 장악했으니까 너네 껌이야. 우리 소련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미국이 여기를 다 점령하게 될 수 없거든. 어휴, 저기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인데 왜 지네들끼리 다 결정하냐? 그러게 말이여. 우리나라의 지네들은 왜 우리 때가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냐? 허참. 기소대조위원단에서 해결하지 못한 한국 문제는 국제연합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제연합은 선거를 위해 한국인치위원단을 파견한다. 난 국제연합에서 공정하게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먼저 정부를 수립할 거야. 선거를 치르게 되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말 거야. 난 이 선거 찬성 못해. 아니 안 돼. 뭐가 안 돼? 선거가 안 돼. 안녕하세요. 유엔 한국인치위원단입니다. 넌 뭐야? No. 미안하지만 38조선 북쪽으로는 출입할 수 없으려. 응? 그럼 우리 유엔에서 정한 건데 왜 그래요? 아니 국제연합이고 어벤져스고 나는 모르겠고 일단 안 돼. 이 북쪽으로 넘어오면 가만 안 둬. 이거 참 어쩌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승만과 김구처럼 의견이 나뉘었지만 결국 국제연합은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한다. 이대로 북쪽을 기다리다가는 우리는 기약 없이 계속 나라가 없는 상태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선 남쪽이랑 남도 정부를 구성한 후 불개수련을 물러나고 세계에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도 지상주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적극적으로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정부를 세우면 국가는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일단 남한을 사랑하는 정부를 수립합니다. 나이스, 좋습니다. 이럴 수가 한반도가 이렇게 부담되나.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은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국민들 대신 대통령을 뽑았다고 한다. 이승만이 첫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황진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共和国이 수립되어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다.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한이 여전히 두 나라로 나뉘어진 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 이복의 부모 나를 구조 조선인민을 위하여 말이야. 저쪽 남배를 침략하여 아예 해방을 하겠다 말이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수고 동시 근데 김수씨 나라의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무슨 했습니까? 너무 내가 있지 않고 해주고 싶은 거 알았어. 이것 좀 보라. 이것은 수백 개 영광의 스탈린 동지의 편지 아닙니까? 그럼 내래 우리 북한이聯邦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을 키워서 남들에게 아주 좋은 데로 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수고해서 그러면 어쨌든 노력을 받는 되었습니다. 곧 남쪽에서 먼저 갔다가 얘기하고 9월 25일 새벽에 가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수고해서 그러면 본인들에게 입주하는 일이 알겠습니다. 아주 정확히는 너무 이참에 한번 제대로 지내려봤어. 이곳은 한국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국경지대. 한국의 군인병력과 이승력이 함께 경계 근무를 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다. 명령. 저쪽도 맞으셨고, 저거 한국인들 아닙니까? 뭐야? 좀 북한 군인 맞는 것 같은데? 이상 썼잖아! 빨리 알려! 그렇다. 1956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의 남침을 시작하는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하여 이 전쟁은 6.25 전쟁이라 부른다. 이병 김주성 지금 북한군이 기습했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장군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자, 장군! 북한군이 갑자기 기습을 해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침략해왔다고? 우선 막아야지. 그게 엄청난 무기한 공격하고 있어. 계속 저희의 방어선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가서 이승만 대통령께 보고할게.
한단 말인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시각적으로 소득을 가장 먼 부산으로 옮기고 국제연합의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국제연합은 북한의 침략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16개의 국이 국제연합 남한을 파견했다. 국제연합의 참전과 우리나라의 필사의 방어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격은 신속하다. 전쟁 시작 후 2달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방어선을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한다. 낙동강 전선에서 수비하며 공격해 나가기에는 상대방의兵力너무 많단 말이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우리의 뛰어난 해군력으로 낙동강 전선에서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천 쪽에 별도의 병력을 상륙시켜서 수도권 쪽과 부산 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천은 공격하기에는 물산은 좋지 않고 어려운 것이에요. 차라리 다른 곳으로 상륙작전을 펼치는 게 좋겠어요. 안 됩니다. 다른 곳들은 병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거나 북한군의 우공을 놓기에도 애매한 곳들이요. 인천은 상륙작전을 시행한다. 실패하면 큰 전력 손실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메가더 장군의 주장으로 시행된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때가 1950년 9월 1일이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의 기점으로 공격하러 남쪽으로 내려왔던 북한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젊은 저희가 살아! 렛츠고! 렛츠고! 내가 남쪽 북쪽에서 서양식 적은 밀가루가 되겠구만. 다들 얼른 후퇴하라우.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기세는 한국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쪽으로 기울었다. 북한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북쪽으로 진격하여 38선을 지나 압록강 근처까지 도달한다. 미국 땡큐. 우리 군인들은 이 기회를 보라 북한으로 진격하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가 북한까지 점령하여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도 도망할 만한 얘기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미국에 돌아가서 쉴 수 있겠는걸? 그러나 이런 대한민국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다. 제발 중진을 살려주시라요. 이러다가 우리 목이만 막아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친한 남미국이 우리 중국과 맞선단 말이다. 그럼 공채 붙으니 그래 내가 그러지만 출격 진행시켜. 아싸, 이제 우리 지혜는 실현 인민이지. 나도 대박이지. 탈북이랑. 1950년 10월 19일 중국군이 개입되며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다시 후퇴하게 된다. 아무나도 중국군이 들어온다. 일단 고위비장 중국군을 다 죽일까요? 니하오 실현 인민들과 함께 남한과 북한이 국제연합군과 중국군의 지원을 받아 아치락치락하며 전쟁은 전개되었고 어느덧 약 3년여의 시간이 흐르게 된다. 미국도 중국도 모두 지치고 결국 엄청난 사망자와 피해를 남긴 인도전쟁은
1953년 7월 휴전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휴전 상태는 2023년 현재까지도 진행됩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이 따랐던 인류였는데 이들을 수고하신 생과하심으로 오늘의 평화가 이어짐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청춘을 거쳐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의 역사입니다.